안녕하세요. 왜 주말에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왜 빚내서 집을 샀을까? 청약 불패의 연끌족들이 뒤늦은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헤드라인 제목 뉴스가 있는데 이미 그들은 잡힌 물고기입니다. 절대로 잡힌 물고기에게 세상이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언제든 잡아먹을 시간만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금융권들은 2030들에게 엄청난 대출을 내줬습니다. 왜 금소법 시행 전에 대출을 내줬을까요? 금소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자비하게 대출해준 걸 이제 대출자들이 이의제기하거나 소송하거나 고소를 못하게 하려고 미리 그렇게 수작을 부린 거죠. 그걸 언론과 이전 정부, 지금 정부,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정부의 정치인들, 관료들, 그리고 관련 업계, 금융업계, 언론들 다 이렇게 담합해서 만든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거대한 이제 대출 사기극이 2030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벌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들은 빚을 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쉽게 벗어날 수 없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허덕이면서 빚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2% 초반대, 2% 중반대 대출을 내준다며 너무 수월하게 빚을 다 내줬습니다. 그냥 도장 들고 가고 사인 한 번 하면 그냥 부자가 될 거라는 환상을 그네들에게 다 심어줬죠. 학교 다닐 때 쪽집게 가희 선생님처럼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뭡니까 그 추악하고 더러운 놈들이 2030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면서 연끌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댔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걸려든 이들이 지금 4% 5%대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하지만 소비가 없습니다. 왜? 왜 없습니까? 집을 사겠다고 쓴 돈 때문에 대출 이자 때문에 대출 원금 때문에 원리금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서 이제 미치려고 하는 거죠. 아니 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거 아니야?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으면 문제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언제든 그 고정금리 대출도 변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끌했기 때문에 그냥 제일금융권 대출만 낀 게 아니라 거기에 보험약관 대출 혹은 마이너 대출 자기네들이 낼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끌어다가 쓴 거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조금만 툭 건드리면 그냥 알아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엄청나게 거대한 이 대사기극의 진실입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6%, 뭐 7% 이제 찍었다라고 얘기하고요. 2023년 연말이 되면 8%, 9%도 간다고 얘기하죠. 2024년에는요. 10% 넘어설 겁니다. LCR 정상화 그리고 뭡니까? 그 경기대행 완수자본 적립, 가계대행 완수자본 적립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실행이 되겠죠. 그 실행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권들의 그 대출 이자는 그냥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예시들은 이제 말이 있습니다. 1997년, 98년 IMF 때 시중금리가 30%였을 때가 있다고. 3년간 예적금 넣으면 시중금리를 60% 주는 때가 있었다고. 에이, 설마 그럴 렸다.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찾아보십시오. 그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막혀도 이자를 16%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냐? 일시적으로 금융권들이 돈이 씨가 말라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최근에 지금 유가가 100불이 이제 눈앞에 왔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영원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00불로 지속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100불로 지속되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네 삶은 초토화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쉽냐? 어렵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빚이 없는 사람들도 힘든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몰라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빚을 1억, 2억, 3억 내는 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2009년부터 2008년부터 2010, 한 2, 3년까지인가? 이제 아파트 이제 대출 때문에 그때 하우스포였어요. 하우스포. 그 당시에 되게 많이 어려웠거든요. 금전적으로 좀 많이 쪼였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하고 비교하면 아유 그때 쪼인 거는 쪼인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금액이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대출받았던 금액의 절반이 채 안 됐던 거죠. 그때는 1억 2억 때문에 허덕였고 지금은요. 4억 5억 7억 때문에 허덕인다라는 겁니다. 평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앞으로 대출받는 기간도 길어지고 또 그 원리금 갚느라고 허덕이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2030들이 이제 그 연끌족들이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마 꽤 오랫동안 느낄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속초니, 강원도니, 뭐 평택이니, 뭐 이런 쪽은 집값이 뭐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뭐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엄청나게 뻥튀기해서 높여놨기 때문에 그 가격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이는 거고 그 이후에도 가격이 내려가도 아직도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꽤나 살벌하고 삭막한 일들이 더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음 바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도 지금 이 현재 현실을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꽤 충격적인 얘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네들의 삶이 괜찮아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이래저래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지금 상황이 금방 해결되거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충격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한때 뭐 프리미엄이 몇 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프리미엄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엄청난 충격들이 벌어지는 시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이래저래 대전에서 뭐 아이파크 경쟁률이 뭐 68대 1이었다. 이런 얘기들 믿지 마십시오. 이런 거 믿어 뭐 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뉴스 중에 상당수가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조작이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이제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추종하고 따라가다가 인생이 많이 무너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따위가 지금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엄청난 대충격, 대환란, 대혼돈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엄청나게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미국이 9월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동결한다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6% 이상으로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을 더 허리띠 졸라매고 정신 차리고 또 겁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영끌한 이들이 앞으로 지옥으로 갈 것이고 그들이 감당 못해서 뱉어내는 물건들이 터져 나오면 부동산 가격도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